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낮엔 여전히 더운 날씨였지만 후텁지근했던 전과 달리 다소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야외에는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많았고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주말 표정 김은혜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노란 빛을 띤 황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노란 꽃물결이 만들어집니다. 가족들, 연인들 저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운 추억을 부지런히 사진에 담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지쳤던 사람들은 다소 쾌청해진 공기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햇살은 조금 다가오는데 나름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막 트여있는 게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기분이 좋습니다. 바람도 이제 선선하게 불고 이제 아까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가을도 오는 것 같고 날씨가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 정식 개장한 금호강 하중도 코스모스 꽃단지는 다음 달 24일까지 개방되며 다음 달 초에는 코스모스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문경과 안동에서는 사회적 기업 박람회와 차 문화제, 3대 가족이 함께하는 할매 할배의 날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함께 전통 민속주를 만들며 즐거운 주말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손주하고 막내딸하고 같이 와서 손주하고 많은 교감을 느끼면서 전통주를 배운다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경북도 3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무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해 9.12 지진을 비롯해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북 지역은 지진 발생이 가장 많지만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은 모두 252건, 전년도 44건에 비해 무려 5.7배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된 경북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해북도 13건, 제주 11건, 경남 7건, 울산 6건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평균 43.7%로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병원, 항만시설이 60%대이고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36%, 지진이 나면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학교시설은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북 지역 학교의 내진율은 18%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영남권 학부모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과 원전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라. 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25조 원가량을 쏟아부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에 나설 계획이고 경상북도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35%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주와 포항, 울산, 부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지역은 언제고 강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내진 보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이렇듯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복구 작업 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바로 공항입니다. 대구공항은 규모 6.3까지의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이 정도의 지진이 났을 때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지은 대구공항 여객터미널. 현행 법에 따르면 이곳은 규모 6.3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내진 성능 예비평가를 한 결과 비행기를 타는 2층의 경우 붕괴 방지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진이 났을 때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 보수에도 기능 복원이 어렵다는 의미로 시설물 안전기준 4단계 중 3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1층은 더 심각합니다.
안전기준 마지막 단계인 붕괴 위험으로 지진이 나면 부분적인 붕괴나 전면적인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자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각 공항의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보강공사까지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지을 당시 그대로의 상황인 겁니다. 공항인 경우에는 특히 그 다른 구조물과는 달리 시설물 중요도가 가장 높은 내진 특등급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한국공항공사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정밀평가를 해 내진 보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24회. 우리나라 지진의 3분의 2가 경북에 집중돼 있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어떻게 깨야 하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여성 문제와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유리천장은 여성 억압 구조를 상징하는 제도와 관습, 사고방식으로 현대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최근 다시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취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낙동강의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상생의 협의를 모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9일 경술국치일에 각급 기관, 단체, 가정에 조기를 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기 개항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과 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 합병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1910년 8월 29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